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이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된 하루를 보냈는데요. 주식시장도 최근 긴장된 흐름으로 이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 준비해왔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과 무료 문자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종현 전문가님의 자세한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고종현 전문가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먼저요,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죠.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예. 저번 시간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복습이요. 네. 그 기억 어떤 거 기억나세요 혹시? 또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런가요? 네. 자, 네. 포인트만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 기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일부 시간에 시청자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혜선 씨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네. 전에 뭐 그 이격도 하고 인벨롭 밴드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위치는 공격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과열 구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내 투자 아이디어라는 것은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에 있어서 명분을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과열 구간에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네. 내가 가진 주식을 약간 축소해서 가져가자라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당연히 줄여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주식을 사실 때 뭐 단순히 누가 좋아서 좋다더라 해가지고 사는 건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됐든 기술적인 내용이 됐든 그 차트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그 명분을 가진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뭐 일부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발 모멘텀이 지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시장 안에 중국 관련된 업종을 집어서 그 안에 대표주를 매수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분석상에서의 명분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했었죠. 네. 네. 기본적 분석과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렇죠. 강의해 주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그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들에 대한 시장을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내용만 좀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해도 네. 예, 현물 쪽에서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해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간단하게 개념만 좀 잡고 가는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현물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본주 주식 본주를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건데 이제 선물 시장이라고 하면 또 선물 계약을 거래를 하는 네. 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를 거래를 하는 시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풋옵션과 콜옵션의 옵션 시장이 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아주 그 이쁘게 정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옵션을 거래하는 이유는 선물 시장의 선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선물 시장의 선물이라는 상품은 왜 선물 매수 매도를 하냐면 주식,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위험 해지, 리스크 관리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약간 특징적인 게 우리 시장만큼 파생 상품이 많이 활발한 시장이 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유동성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선물 옵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앞에서 이제 이쁘게 정의를 했던 그런 정의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많이 사면 선물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주식 매매를 안 하는 상태에서 선물 시장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선물이나 현물 시장을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 시장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라는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튼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라는 시장이 그 형성된 이유는 본주인 주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시장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가 않겠죠. 나는 뭐 주식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에 연계된 그 선물을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물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웩더독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웩더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주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주시장이 주식시장이고 이제 부수적인 시장이 선물과 옵션 시장인데 네. 웩더독이라고 하면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 옵션의 시장이 변동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웩더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선물 옵션 시장이 주식 시장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주식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파생 상품의 시장이 파생 상품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만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냥 이제 개념만. 그렇죠. 제가 이제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홈런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주상품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꼭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 파생 상품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강의에 대해서 네. 배우고 싶었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 혼자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쵸. 저의 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결사가 돼주세요. 혹시 주식은 지금 모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선물이나 옵션 쪽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캐스터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제가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부가 먼저 생각이 나던가요? 혹시 매매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워낙 그 주위에서 이 네.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안 좋게 접하지 보죠. 말라는 그렇죠. 그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혜선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파생 상품을 공부하는 게 좀 일러요. 이러는 게 뭐냐면 네. 주상품이라는 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렇죠. 선물이나 옵션 시장의 생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쪽도 예. 빠듯한데 말이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이런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얕은 지식이라도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은 꼭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수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은 코스피 지수 안에 코스피 200이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이 뭔지 아세요? 이 200가지 종목을 그렇죠. 묶어놓은 그렇죠. 상품 아닌가요? 200가지 종목을 묶어놓은 지수죠. 네. 지수인데 어떤 200가지 종목군들이 모여 있나요? 다양한 종목군들을 그렇죠. 다양한 종목군들은 맞죠. 200가지가 모였으니까. 근데 대형사 우량주들이란 네네. 말이에요. 우량주.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지수 현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내린다. 네.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미분수가 극히 적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대형 우량사만을 모아서 만든 지수대라 또 다른 지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된 게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200개의 대형 우량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선물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CG가 나오는데요.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해서 가격 형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도 계약, 말 그대로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그 예상, 선도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것을 이제 선물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그 369 12월 달, 그렇죠? 네. 선물 시장이라는 것, 선물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이게 이론 이제 아주 원초적인 이론인데요. 네. 주식 시장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뭐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사실 뭐 나라가 망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적절한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그 완전히 나라가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해산하는 일들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종합 지수, 그 주식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없어요. 끝나는 시점이 없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낸 주식시장이 형성된 시점부터 이건 끝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면에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있어요. 네. 만기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369 12월 달입니다. 3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 그 만기 날은 동시만기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만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하고 이제 옵션이라는 시장과 선물 시장이 같이 이제 만기가 되는 날을 동시만기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칠판에 좀 써서 볼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369 12월 달이에요. 369 12월 달이 선물 만기일입니다. 네. 선물 시장이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매달 만기가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12월 달까지 있으면 이 그 만기 날은 항상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네. 그걸 이제 정해놨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에 파생 상품은 만기가 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12월 달에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이 만기가 되죠. 네. 옵션 만기. 선물 시장은 36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돼요. 그러면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 3하고 6월 달, 9월 달, 12월 달이 겹치잖아요. 네. 그럼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동시에 만기된다라고 해서 동시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좀 출렁이는 예, 흐름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정작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다루고 그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369 12월 달은 선물 시장의 만기 날이기도 하지만 옵션 시장도 만기가 되는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 연계 파생 상품에는 선물 옵션의 종류도 지수 연계 선물이 있고요. 네. 종목 선물이 또 있어요. 종목 선물이 있고 네. 지수 연계 옵션이 있고 종목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이 네. 36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그래서 쿼더러블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 네. 그래서 그 둘째 주 목요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둘째 주 목요일에 그 369 12월 달은 동시만기일이 오고, 그리고 나머지 1, 2월 달이나 4, 5월 달이나 뭐 나머지 이제 다른 달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인 날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가 되는 그 뭡니까? 그 만기 날이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만기 날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해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상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본 그 기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 뭐 앞에서 이제 혜선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만기 날은 좀 특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실전에서 실전 매매를 할 때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예, 지수 선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옵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만기가 있는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주식은 만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기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청산 절차를 밟는, 시장이 청산을 한다라는 것인데 네. 실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 예. 그러게요. 청산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세요? 그 손실과 수익이 0이 되는. 그렇죠.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네. 누구도 그러니까 잃은 사람과 그러니까 손실 난 금액과 네. 수익 난 금액을 합치면 네. 0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요.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네. 모두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주식시장은. 근데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다라고 했죠. 369 12월 달에 선물 만기예요. 네. 그러면 만기가 되는 그 시점에서 해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해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래된 그 선물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네. 12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3월 달의 둘째 주 목요일까지 거래가 됐던 선물들이 청산 만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해산하면서 결국에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론이고요. 또 실전에서는 그런 게 있죠. 롤오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롤오버. 아니요. 네.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네. 하시네요. 네. 네. 그냥 롤오버라는 것이 뭐냐면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369 12월 달에 선물 만기가 되는 상품은 무조건 청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기법상에 이제 롤오버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롤오버를 한다라는 것은 만기를 연장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롤오버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롤오버는 좀 형태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네.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말이 그냥 롤오버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월물을 팔고 차원물 새롭게 거래될 물을 재매수를 하는 게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네. 등가격에서 네. 아무튼 그런 정도의 이제 실전상의 그 매매 방법이 있는 거고요. 네. 지수 선물은 결국에 그 손실하고 수익이 합쳐지게 되면 0이 되는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왜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혜선 씨? 기본적으로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변에 혹시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네,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네.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주식은 안 하고 왜 선물 옵션을 할까? 그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니면 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전성을 더 보장받기 때문에 이 네. 파생 상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아, 계시네요. 진짜요? 어떻게요? 이게 뭐냐면요. 네. 약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좀 짙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손실 위험은 큽니다. 주식보다. 오히려 크고 네. 대신에 수익을 봤을 때 그 수익 폭이 커져요. 네.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물 우리 원래는 이제 타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도 선물이나 옵션 시장을 시장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네.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죠. 네. 선물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계약을 사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한 주, 두 주를 하는 것과 같이 네. 선물 시장에서도 참여를 하려면 계약을 사야 됩니다. 네. 한 계약을 사든 두 계약을 사든 해야 돼요. 근데 한 계약당 보통 이제 2천만 원이라는 증거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계약의 가격이 보통 이제 주식 삼성전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의 마감이 종가가 마감이 됐다라고 쳤을 때 네. 120만 원만 있으면 한 주를 살 수가 있죠. 네. 근데 선물은 한 계약을 사려면 약 2천만 원의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은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집 네. 예, 부동산에서의 보증금과 같은 그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의 증거금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보면 차입 형태로 네. 빌려와서 그 한 계약을 가지고 내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계약 한 계약당에 1억이 넘다 보니까 네. 1%가 올랐을 때는 1억짜리가 1% 오르면 얼마예요? 수익금이. 1,000만 원이죠.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네. 2천만 원에 1%가 오르면 얼마입니까? 수익금이. 2천만 원에 1%면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이죠. 2천만 원의 증거금을 납부를 해서 네. 1억이 넘는 한 계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로 1%를 벌게 되면 나는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과 옵션을 많이 거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예. 거죠.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도 그렇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또 제한 폭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선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선물은 약 6.66배 정도, 6.666666배의 레버리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4천만 원을 가지고 두 계약을 사서 두 계약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1%의 수익을 냈다라고 했을 때 1%의 수익이 아니라 두 계약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수익이. 네. 거기다가 곱하기 6.666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2%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은 제껴두고 파생 상품을 많이 매매를 하죠, 선물 지수를. 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잃을 한쪽은 수밖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상태에서 뭐 어떤 혜선 씨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제 시장 참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럼 혜선 씨는 2천만 원을 2천만 잃은 원의 거네요. 손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보다 선물 시장은 개인들한테 더 불리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죠? 확률 통계적으로 있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 네. 선물 옵션을 가지고 돈 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선물 옵션을 가지고 돈 번 사람은 네. 1000명 중에 2명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그 계좌의 통계라는 게 네.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 구조 자체도 약 51%의 시장 메이저와 개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51%의 승률을 가진 이론상 승률을 51% 정도를 가지고 메이저는 출발을 하고요. 네. 49%의 승률을 가지고 개인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미칠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단기간에 7배에 가까운 수익을 네. 낼 수 있다라고 해도 반대로 7배에 가까운 손실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해드렸던 특징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요, 참 특이하게도 그렇죠. 네. 아직 신흥국 시장이다 뭐다 하는데 거래 유동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네. 참 특이한 그렇죠. 많이 특이한 거죠. 네, 현상이죠. 그래서 일부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신흥국 증시에 그 파생 상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선물을 갖다가 패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세계에서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또 수익을 볼 확률도 많은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거래가 활발한 시장이든 네. 거래가 부진한 시장이든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는데 네. 승률 자체가 메이저가 더 승률을 잡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리한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선물 옵션 매매를 네. 선물 옵션 파생 상품만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예, 그 정도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선물이라는 게 뭐냐? 예,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네. 제가 일단 이 칠판이 잘 안 지워져서요. 네. 많이 쓰기는 싫은데 자,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저요. 예, 저 복숭아 좋아합니다. 복숭아요. 네. 복숭아가 요즘 얼마죠? 제가 마트에 들른 지가 오래돼서요. 그래요? 복숭아 가격을 알기가. 네, 그럼 복숭아를 네. 복숭아가 지금 한 2,000원 합니다. 한 개당. 예, 개당 네. 2,000원 합니다. 개당 2,000원 하는데 네. 제가 복숭아 장사를 해요. 네. 복숭아 장사를 하는데 그 작황에 따라서 복숭아의 가격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생산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은 내려가고요.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됐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네. 자, 이번 주 지금 오늘 가격이 2,000원이에요, 개당. 네. 저는 이제 혜선 씨한테 2,000원에 팝니다. 근데 이 복숭아를 제가 이제 도매에서 떼올 때는 네. 1,500원에 떼와요. 네. 개당 1,500개가 됐네요. 네. 1,500원에 떼와요. 1,500원에 떼와서 2,000원에 혜선 씨한테 한 개 팔면 500원이 남죠.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숭아의 가격은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해요. 네. 근데 다음 주 오늘과 같은 이 태풍 날씨를 또 보니까 네. 내일 모레 되면 복숭아가 1,500원에 떼어오던 게 한 3,000원까지 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3,000원에 떼왔다라고 해서 이걸 혜선 씨한테 3,500원에 팔 생각을 하니까 혜선 씨가 안 사 먹을 것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도매상한테 제가 1,500원에 떼온 도매상한테 얘기를 해요. 네. 도매상한테 복숭아라는 것은 가격이 매일같이 변하는데, 예, 제가 그 가격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상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내일 복숭아 가격이 내릴지도 모른다. 네. 근데 오를 수도 있지 않냐. 네. 근데 나는 1,500원에 개당 1,500원에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로 넘어갔는데 예상과 같이 3,000원까지 올랐어요, 복숭아가. 네. 도매상의 가격이. 근데 전날 이렇게 계약을 해놨죠. 1,500원에 가져오겠다라고. 네. 그럼 저는 내일 3,000원으로 오른 이 복숭아를 1,500원에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랑 계약한 도매상한테 떼오면서요. 네. 그러면 제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1,500원에 가져와서요. 혜선 씨한테 2,000원에 팔 거예요. 네. 그럼 이익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500원이 남죠. 네. 대신 혜선 씨한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선물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제가 내일이면 3,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복숭아 가격이 오히려 1,000원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벌써 계약을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1,500원에 가져왔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은 계약을 이제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들으면 이해는 가죠. 네. 시장에 들어가면은 또.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예요. 지금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네. 자, 제가 네. 칠판이 오늘 많이 안 지워지네요. 꼭꼭 눌러서 예. 지워주세요. 이쪽에다가 마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인데요. 네. 내일 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네. 내일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내일 시장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올라야죠. 이렇게 하셔야지 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 거죠? 네. 네. 내일도 상승불을 반짝반짝 밝히지 않을까요? 네. 네. 반등에 성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2,000포인트인데요. 네. 내일 시장이 한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안 팔고요. 대신에 내일 시장은 2100포인트가 아닌 19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불투명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물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예상대로 주식이 오르면 저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선물 매도를 해놔요. 계약을 사서 선물 매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시장을 하방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승장을 그렇죠. 기대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오를 것 같아서 주식 팔 생각은 없고 혹여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주식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선물은 매도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주식이 올랐을 때 그리고 선물 매도를 한 상태에서 내일 주식이 올랐을 때 주식으로는 수익을 벌었어도 선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손실 아니냐 어차피. 네. 그럼 쌤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의 차이입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은요. 보세요. 만기 날을 기준으로 아니에요. 건가요? 만기 날이 기준이 아니라 만기가 없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거래가 되는 상품하고 네. 3개월마다 만기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시장에서 거래를 더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억 정도를 혜선 씨가 증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네. 때 선물하고 주식하고 같이 하고 계세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어요? 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어요? 저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그건-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만기가 되는 상품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상품이 되는 겁니다. 네. 쌓아두고 완전히 비우고 네. 주상품을 둔 상태에서 부상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물 매도를 한 상태에서 주식이 종합지수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선물은 그냥 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해버리는 거죠. 선물은 매도를 아, 청산을 한다는 거는 이 청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요. 선물은 잠깐만요. 이게 강의가 또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자, 주식은 무조건 매수부터 하고 나서 매도하면서 청산하죠. 네. 근데 선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먼저 매도를 해놓고요. 네. 매수를 하면서 청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감이 참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네, 저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자, 그러면요. 네. 예, 일단은 그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네. 주식 매매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 네. 그걸 먼저 하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수 매도의 방법, 매매의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시간 내서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상품인 주식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는 해지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시장이 선물 시장이다. 이후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대한 예상이 빗나갈 것을 우려해서 네. 그 미리 이제 선도 계약을 해놓는 것을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지우고 갈게요. 네. 그래서 선물 계약은 그렇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현선물, 그러니까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하고 옵션 시장은 항상 연계된 시장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해서 선물 지수가 형성이 되고 선물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옵션 쪽에서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CG 화면을 지금 보시면 네. 선물에서 파생된 상품, 그러니까 선물 지수는 코스피 200이라는 현물 네. 주식 다 연관이 되어 200개, 있는 거죠. 예, 네. 주식 200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 지수가 나오는 것이고 네. 옵션은 그 주식 200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물 지수에 의해서 옵션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선도 계약에 따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복숭아 가지고 예를 좀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그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2,000원짜리였죠. 2,000원짜리 복숭아가 내일 3,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서 1,500원에 도매상한테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선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선물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많이 어려워지죠? 선물과 옵션은 네. 권리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옵션만 권리를 아니,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옵션도 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복숭아의 가격이 내일 급변할 것을 우려해서 그 가격을 잡아두기 위해서 도매상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했죠. 네. 내일이면은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네. 그렇죠? 내일 이제 3,000원으로 오르든 1,000원으로 내려오든 1,500원에 살 수 예, 있는. 저는 1,500원에 살 수 있는 그 계약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권리를 가지고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1,500원짜리가 3,000원이 내일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자, 제가 오늘 태풍이 왔기 때문에 내일 복숭아의 가격이 3,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1,500원인데. 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일 복숭아 가격이 1,000원으로 500원으로 떨어지든 3,000원까지 오르든 저는 1,500원에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내일로 넘어왔는데 진짜 가격이 3,000원까지 오른 게 아니라 네.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매상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선도 계약을 하는데 네. 옵션을 좀 걸자. 네. 내일로 내가 미리 당신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내일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 계약을 행사할 것인가 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네. 달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10만 원은 수익인 거죠. 어떤 사람이요? 도매상이요. 도매상. 네, 도매상.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옵션을 걸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미리 10만 원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네. 내일 내가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를 나한테 달라 그 대신. 당신은 그 대신 10만 원은 네. 수익이다. 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내일 복숭아 가격이 500원으로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이러는 겁니다. 어제 10만 원 옵션을 걸었으니까 네. 나 이거 계약 무효로 하겠다. 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선도 계약에 대한 권리 권리를 행사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은 대신에 10만 원이 수익이고 네. 내려가진 복숭아 500원짜리 복숭아를 저한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10만 원의 이득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10만 원의 손실은 있지만 여차하면 3,000원에 1,500원에 살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득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버리고 획득하는 차이입니다. 네. 어렵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렵죠. 1,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이제 네. 그 복숭아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하니까 네. 1,500원에 살 권리를 포기한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네요. 참 복숭아가 자, 오늘따라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어려울 과일인 줄은 몰랐는데요. 네. 제가 네. 많이 좀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해는 정확히 하셨나요? 네, 네. 지금 감은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그렇죠. 상품인 그럴 것 수 있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시청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주식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을 아셔야 네.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이제 혜선 씨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네. 시장의 매매 방법도 이제 아주 얕은 그 지식이라도 알고 가야 외국 애들이 지금 선물을 산다, 선물을 매도한다, 매수한다, 옵션을 매수한다, 네. 콜옵션을 매수한다, 콜옵션을 매도한다.
풋옵션을 매수한다, 풋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것에 뭐 시황 캐스터 네. 하셨으면 아시잖아요. 네네. 보통 오늘 뭐 몇 계약을 사고 몇 계약을 팔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아셔야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풋옵션 매수. 네. 풋옵션 매수는 외국인이 오늘 풋옵션을 한 200억 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풋옵션. 저 나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옵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또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팔았다라고 해서 또는 무조건 샀다라고 해서 좋고 나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고 한 계약을 사왔을 때 한 계약이 네 계약이 됐을 때 매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했죠. 네. 내가 오늘 매도를 했으면 무조건 이건 청산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만 계약의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만기날 이후에 오늘 당월물의 첫 거래일에 만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그럼 그 만 계약은 결국 매수로 돌아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같이 오늘도 5천억 사고 내일도 5천억 사고 뭐 1년 뒤까지만 5천억, 3천억, 뭐 1조 원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네. 걔네들이 무조건 매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선물이나 옵션은 매수했으면 매도를 꼭 해야 돼요. 네. 매도를 했으면 꼭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긴 날에. 그렇죠. 네. 만기 전날도 네. 예.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후엔 부메랑처럼 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물을 이제 매도를 먼저 시작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풋옵션 시장과 콜옵션 시장으로 나뉘어요. 네. 콜과 풋으로 나뉘는데 풋이라는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시장의 상방을 보는 겁니다. 오를 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때 콜옵션은 매수를 해요. 네. 반면에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때 콜옵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풋옵션 시장에서는요. 네. 시장이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들면 풋옵션은 매수합니다. 아.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죽어라 몇천억을 사도 좋은 게 아니죠. 네. 오히려 사면 살수록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풋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 옵션도 마찬가지로 선물과 같이 청산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옵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선물이 지금 현재 지수대로도 한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한 계약을 네. 따오려면. 네.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작은 걸까요? 원래 선물에 비해서. 상품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가격의 진폭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네. 작년 11월 11일 기억하세요? 작년 11월 12일이요. 작년 11월 11일인데요. 11월 12일인가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작년 11월 달에 옵션 만기 날이었습니다. 동시만기가 아니죠. 11월 달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모 일본계 증권사가 동시호가 때 프로그램의 대량 매도를 통해서 지수대가 개파락이 진하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옵션 쪽에서 개파락이 진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동시호가상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의 상방을 예상하고 있는 선물의 매수나 콜옵션의 매수, 네. 풋옵션의 매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 10분 동안에 네. 2만 5천 배가 250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프로, 250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은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것이 아니라 진폭이 정말 큽니다. 제한이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10,000원짜리가 250만 원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옵션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거죠. 투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시장입니다. 옵션 시장은.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어렵네요. 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거 말고요. 실제로 이제 실전 매매하시는데 필요한 내용 중에는 실전 매매하시는데 필요한 내용 중에는 제가 이제 그 뭐죠? 선물 시장하고 앞에서 네. 이제 방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선물 매수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선물 매수 네. 주식부터 하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까?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얻길 바라는 그렇죠. 거죠. 시장이 오르길 바라는 거죠. 네. 주식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내리길 바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네. 방향성이 어딘가요?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는 역시 방향성을 하락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하락으로 보는 거죠. 네.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방을 보는 네. 거고요. 그러면 지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선물은? 네. 선물은 그렇습니다. 네. 선물까지는 그렇고 그럼 콜옵션. 콜옵션을 매수했다. 네. 어느 쪽입니까 방향은?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콜옵션입니다. 콜. 콜 네. 옵션은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저 여기 네. 메모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네. 콜옵션은 지수의 상방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콜옵션의 매도는 뭘까요? 콜옵션의 매도는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 매도를 한다고 아까. 아니죠. 콜옵션은 네. 네. 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혜선 씨, 제가 혜선 씨한테 질문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분들 더 헷갈리실 수 네,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보세요. 네. 주식, 선물, 콜옵션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사면 오른다, 팔면 내린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근데 풋옵션 시장이 있다라고 했죠. 풋옵션은 달라요.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네. 풋옵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오른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네. 풋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내린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풋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어느 한 그 콜옵션 시장이나 풋옵션 시장이나 딱 한 시장만을 가지고 얘네들이 상방을 보고 있구나 하방을 보고 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현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했을 때는 해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웹도독이라고 그랬죠. 네.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했을 때는 시장의 하방을 강하게 봐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강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자, 2주 전에 강의했던 내용 자료들 그대로 있죠. 네. 이거 뭔가요? 볼린저 밴드. 우리 이때 강의했었잖아요. 네. 상담 막 부딪히고 있을 때. 네. 이게 지금 과열을 나타내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격도 기억나시죠? 네. 이격도가 107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실제로 시장이 기간 조정을 주다가 가격 조정을 소폭 줬습니다. 한 40, 50% 정도, 40포인트 정도밖에 안 줬어요. 네. 근데 이격도는 어떻습니까? 하락했죠. 그렇죠. 많이 안정권으로 들어왔죠. 네. 그럼 지금 이격도 같은 경우는 이격도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지금 커져버린 거예요. 네. 이 정도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수 때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격도가 100에 위치해 있을 때 시장 지수 때는 185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격도가 100에 근접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지수 때는 어때요? 1850이 아니라 1900포인트에 1900선이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소폭 주면서 시간 소비를 하니까 이격도가 안정권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커져 버리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약간 좀 빗나갔는데 수급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외국 애들은 18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매수 많이 안 했습니다. 1900포인트 넘어가면서 1조 원 넘게도 주식 사고 했어요. 몇천 원씩 계속 사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50포인트에 걸쳐져 있는 시장 안에서도
순매수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1950포인트부터 19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해봤자 3천억 정도밖에 안 팔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3천억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쌤쌤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19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주식 매수를 많이 했던 애들이 지수가 다운됐는데도 주식을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안 꼬였다는 거죠. 네. 시장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시장 얘기 1부 때 죽어라 말씀드렸던 것이 쉬었다 가야 된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다 올라온 게 아니다.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면서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쉬어주는데 세게 못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1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눌림목이 완성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조금 자신 있게 시장 보시는 거 중요해요. 지금 항상 그랬던 것이 항상 반등 한번 시장에 큰 출렁임이 있고 반등의 초입 구간에서는 항상 소극적인 게 가장 소극적인 주체가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현금 들고 있다가 많이 올라오면 그때 쳐다보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 오늘 파생 상품에 대한 강의도 잘 들어봤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요,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도 배워보고요,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ed in my bed,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26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부산에 사는 6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부산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산후로 이제 조금 올라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더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지 판단이 안 내려집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전선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신가요? 7월 달에 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1920원에, 네, 1930원에 20%예요. 1930원에 20%요. 예, 예. 그럼 궁금한 점이요,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7월 달에 네. 사셨는데 매수 단가가 맞나요? 아니, 더 많았는데, 내가 좀 그거 했습니다. 추가 매수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추가 매수를 7월 달에 얘가 2,000원대, 3,000원대에 있었는데 추가 매수. 예, 2천 얼마였는데, 예. 예. 했는데 지금 안에 비중이 20%가 30%네요. 원래 비중이 30%고. 처음 사실 때는 얼마 안 사셨나 봐요. 예, 예, 예. 예. 대한전선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때는 좀
처음에는 내가 그걸 이익을 좀 보고 나왔거든요. 네네. 어디서? 사가 다시 사가지고. 아니 그래 언제 이익을 보셨어요? 그거 그 텔레비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샀었어요. 오래 전이죠? 예예. 예. 사가도 다시 내가 사가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해가 그래 만들어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안전- 기다리 걸음인데. 예. 제가 먼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한전선이요. 지금 손해 안 보신 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손해 안 볼 수 있는 구간 이제 수익권 돌아오면요. 1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오늘 종가하고 예예. 바로 정리하세요. 아, 전부 다 예. 정리하시고요. 예.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몇몇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TV 앞에서. 근데 대한전선, 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었죠. 예. 전선 업종 자체는 실제로 그 전선만 만들어 가지고 이쪽 얘네들 주력 사업만 계속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지도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업종하고 주가 움직임이 비슷해야 됩니다. 내수업종 안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통신주들 있잖아요. 통신주들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 밴드폭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2007년도에 시장이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 많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닥쳤든 뭐든 이후에 다시 시장은 2000포인트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참 이슈가 때때로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주가를 일으킬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뉴스를 매일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텐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모르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뉴스들이 좋게 보일 수 있는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청약의 성공, 청신호가 밝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이제 말 그대로 전선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쪽 주력 사업에만 계속 매진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많이 좋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투자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재무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원래는 이제 만원선 이상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원선 이상에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년 동안 만원선 이하로 내려왔는데도 한 번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 잠식의 워크아웃 신청 유상증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실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정리하시고요.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종목에 끌고 다니지 마세요. 더 나빠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종목. 대한전선 어떻게 보면 참 우량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웬만한 코스닥 종목군들보다 많이 부실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쳐다보지 마시고, 예,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193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매수가가 13,9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고점이라 이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리아 서키트죠? 네, 코리아 서키트. 예.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잠깐 제가 못 들었는데 매수 단가가 얼마였죠? 매수가가 13,950원에 13,950원이요. 비중은 20%요. 예. 코리아 서킷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어떤 호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물론 네.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얘가 이제 18,000원 근접해서 계속 부침을 겪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제 기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운봉 강하게 떨어지면서 전기전자 부품주들 같이 때려 맞을 때 얘도 같이 때려 맞았잖아요. 네.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고요. 네. 이후에 반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8,000원 근접하면 또 때려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호흡을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이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면 네.
그 작년 이제 10월 달에 4, 5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8,000원 올라왔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고요. 네. 분명히 이익 모멘텀이라는 성장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나 종목이나 시장이나 종목이나 아무리 좋고 나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쉬지 않고 내리는 종목군들은 없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 상에서는 올해 3월 달부터 약 5월, 6월 달까지 네. 거쳤던 기간 조정의 형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과 같이 기간 조정을 좀 겪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코리아 서킷이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이익 성장성이 계속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주가의 담보가 되고 있는 그런 명분들이 튼실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뭐 14,000원에서 18,000원 밴드 안에서 네. 보유를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13,000 얼마라고 했죠 매수가가? 13,950원이요. 예. 14,000원 근접한 가격선에서는 기간 조정 견디시면 힘드실 겁니다. 네. 이러다가 마이너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00원 근접한 수치에서는 한번 잘라내 주시고 네. 이후에 다시 본다라고 했을 때 재매수도 지금 현재 매수 단가 비슷하게 매수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 그냥 끌고 가진 마시고요. 얘를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나 10,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14,000원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매수 네네. 단가가. 예. 네, 코리아 서킷이고요. 목표가 18,000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KP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700원에 비중은 20%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KP케미칼. 네. KP케미칼은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밀고 있는 호남석유의 자회사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합병한다고. 네. 예. 그 내년 초까지 이제 합병 절차를 밟게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석유와 KP케미칼의 자회사 모회사 간의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재료로서는 지금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 다 이상 반영이 이제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될 만한 것이 없고요. 네. 이제는 업황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도 일부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홈런주 할 때도 호남석유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러니까 KP케미칼은 화학업종의 중형주로서 봐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네. 그러니까 호남석유로 이제 합병이 됐을 때의 그 관점 자체도 호남석유가 지금 많이 싸다. 중국발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13,700원 정도의 매수가는 조금 어중간하신데요. 네. 거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그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13,700원, 뭐 14,000원 약간 하회 구간상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KP케미칼이나 호남석유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나가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서 그 8월 중순경에 만들어놨던 14,000원의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상에서는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해보세요.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중형주다 보니까 좀 흔들림이 심하죠. 네. 아무래도 호남석유가 돌아나가야 얘도 이제 뒤따라서 돌아나가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 유지 계속 하시고요. 네. 종목 그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고 부실한 종목도 아니니까요.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돌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시죠. 목표가는 그럼 예, 목표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예, 일단은 그 전고점이 14,000원, 8월 중순에 만들어놨던 1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30만 원 측정을 좀 해드렸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도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규모 가볍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보유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1만 7천 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태광산업 예. 살펴볼까요? 92만 5천 원이요. 91만 7천 원. 91만 7천 원이요. 네. 자, 일단은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의 종목이죠. 근데 네. 얘는 화학업종의 종목 본다라고 했을 때 기관이나 외국애들이 그렇게 뭐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160주가 아니죠.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해요. 네. 예, 1,160주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거래되는 게 해봤자 1,000주, 2,000주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하겠죠.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어서 소외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네. 거래가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커져버리는 거고요. 네. 주가가 뭐 100만 원, 아니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 한다라고 해서 우량한 종목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광산업이 부실한 종목도 아니지만요. 주가가 비싸다라고 해서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예, 보유는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업종 안에 수급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나 TV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업종을 관심 갖는 기관이나 외국애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수급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고요.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의 종목군들이 오르게 되면 그냥 뒤따라서 오르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업종의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네. 개별 종목에 좀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약 한 105만 원 정도의 105만 원 정도의 목표가 좀 두고 가시면서 네.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예, 어느 정도로 지금 잡으면 손절선은 될까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이제 잡자라고 하면 전저점 수준 정도인 뭐 82만 원 정도 수준 네.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광산업에 이어서 미래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17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전만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미래산업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군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정치 네. 테마로 엮인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네. 대규모 유상증자에 의해서 하한가를 맞는 그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그렇게 우량한 종목 아니에요. 네. 단기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가 717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만. 그 이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4월 달 말에 한번 700원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때 매수하신 거라고 하면 이번 구간에서 꼭 파셔야 되고요. 네. 꼭 그때가 아니라고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해도 매수가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십시오. 손절선을요. 매수가 밑으로 두지 마시고 네. 매수가가 손절선인 상태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일 동안 양봉 나오면서 거래 늘려놨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상한가로 달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 닫으면서 거래 늘리면서 올라가면 많이 가요. 근데 얘는 상한가가 아니라 계속 어중간하게 가잖아요. 이러다가 음봉 한번 세게 떨어지면 상토 거래가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중에 말아 올려가지고 상한가를 닫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중에 거래를 그만큼 활발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장중에 거래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손쉽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잔매물, 단기성, 단타성 매물도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종목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4월 30일에 만들어놨던 756원을 내일장 갭상승 돌파하게 되면 시초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내일장 아침 시초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시초가 위쪽에서 현금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717원의 손절선은 꼭 두고 가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 그냥 보지 마세요. 매수가 건드리면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고종현 전문가의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다고 했죠? 예,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해드렸던 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호남석유입니다. 네, 호남석유. 오늘 일부 시간대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는 보세요. 시청하세요. 볼 때도 있는데요. 네. 저 오늘은 오늘 시청을 못 못하고 보셨어요? 올라왔네요. 네. 네. 제가 이제 3주 전 7월달
말이죠. 7월달 말이죠. 네. 7월달 말에 그 LG 지주사를 가지고 있다가요. 네네. 그 LG 지주사가 약 뭐 20% 가까운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20%씩 완전히 현금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호남석유에 오늘까지 40%의 비중을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가 제가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시장 모멘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특정 나라, 바로 옆 나라잖아요. 네. 중국발 모멘텀 얘기 참 많이 해드리죠. 네. 자, 시청자분들, 지난 1800포인트 영역권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1950포인트 영역권까지 시장 올라올 때는요. 네. 미국하고 유럽 안에서의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발 모멘텀이에요. 네. 실제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발 모멘텀은 반영을 받아봤자 미미하게 받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종목군들의 수출 비중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살아야 화학업종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그 7월 말부터 시장 반등이 미국하고 유럽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이 크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반면에 LG와 같은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지금 따라가셔야 돼요. 시장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후반에 그 중국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외신 뉴스도 참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밑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중국 네.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1% 넘게 무너지고 나서 보합선에서 계속 오늘 내내 횡보하다가 한 2시경부터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장중에는 1.3%까지 올랐다가 오늘 0.8%, 0.9% 정도 가까이 네.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제까지 시장이 많이 약하다가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에. 네. 그러면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3% 넘게 밀리다가요. 장 후반에 중국 증시 그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게 밑꼬리 길게 단 거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발 모멘텀에 예민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21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과매도 국면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를 제가 이제 리치맵 사이트에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중국 증시가 정말 징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정말 징하게 많이 내려오는데 쌍바닥을 치고 있죠. 그렇죠. 쌍바닥보다도 지금 짝꿍댕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보다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중국 증시 차트예요. 중국 증시 차트인데 네. 2007년도에 많이 올라가지고 막 6,000포인트 가까이도 올라왔다가요. 네. 금융위기 닥치고 내려온 다음에 계속 그냥 흘러내리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가요, 시청자분들. 어제 이제 2100포인트 밑으로까지 빠진 이유가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예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식은 하락해요. 사는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락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두 경우가 엄연히 다르죠. 파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 경우하고 네. 사는 사람이 적어진 경우하고 파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 중국 증시가 후자예요. 받아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약간의 매수 수급이 진입이 돼도 시장이 세게 튀어버린다고요. 네. 파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도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파는 사람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매수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식이 흘러내린 주식은 매수세가 살짝만 붙어도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급반등도 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 급반등의
흐름상에서 화학업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때 지금 화학업종 꼭 보셔야 돼요. 네. 시청자분들 자신 있게 좀 보시고요. 저 네. 오늘 포트에 40%까지 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매수가와 목표가 예. 목표가는 뭐 30만 원 그대로고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대로고요. 손절선은 23만 5천 원 그대로 잡고 매수가는 25만 4천 원 돼 있는데 25만 원 지금 이하 가격이잖아요. 이하 구간 가격에서는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고종현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죠? 그리고 리치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퀴즈 내주실까요? 예, 퀴즈. 제가 일본 시간에도 퀴즈를 냈었는데요. 네. 예, 주가의 변동은 경기 변동을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 네. 1번이 3개월, 2번이 6개월, 3번이 9개월, 4번이 1년입니다. 네. 네,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백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신 후에요. 정답을 선택하고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정말 감사합니다. 파생 상품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파생 오늘로 상품은 마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하니까요. 네. 너무 좀 이해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서 네. 제가 틈틈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지금요. 그 리치맵 사이트 있잖아요. 리치맵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세요. 무료 네. 방송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신데요. 네. 그 개별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공개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치맵 홈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전문가님 강의 감사했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